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re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make a bet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ll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ell, listen in your heart, so they know that someone cares, and their hearts will beat stronger and free. It's got a strong heart, I turn it strong bread, and so we all must lend a helping han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 to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Oh,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e're down and out.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교훈입니다. 저는 학교 쪽에, 공교육 쪽에서 일은 별로 안 해봤어요. 제가 해본 거는 이제 대안학교, 98년에 대안학교를 설립했었는데, 꿈의 학교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7년에 간디학교가 1호고, 98년 꿈의 학교가 2호 대안학교인데, 그 대안학교에서 이제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간디학교하고 꿈의 학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학교에 속하죠. 교장으로 5년간 있으면서 이런저런 실험들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20년 내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실험을 하는 건데, 이제 대안학교를 하면서 공교육 쪽에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저희는 받고 싶은 학생만 받거든요. 와, 근데 그냥 개나 고동이나 모아놓고 하는 거는 정말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나는 나질 못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제가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연구했던 주제가 바로 역량입니다. 능력. 어떻게 능력을 개발하지? 교육의 목표는 능력이죠. 교육의 목표는 능력 그럼 무슨 지적 능력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격적 능력, 인지적 능력, 주도적 능력,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걸 전부 포함해서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한 가지만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시스템에 매여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많죠. 정말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꿈의 학교 할 때도 그냥 국영수사가 다 빼버리고 독서만 가지고 간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막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막 다 찾아와서 자네들을 다 맡겨갈 정도로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모두가 같은 걸 따라가야 되잖아. 선생님마다 다르게 하고 싶은데
이 아이에게는 다르게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예, 못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해서 공교육 와서 해보려니까 안 돼. 시스템의 한계죠. 아무튼 그런 재미난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3일간 연수하는 것은 바로 저의 교육 경험과 그 결과들을 중심으로 플랜이 짜여졌고, 조금 전에 우리 이한정 선생님도 지난 여름에 이 연수를 한번 듣고 도전을 받아서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니까 이한정 선생님의 상황을 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방학 때 40시간 연수를 받았어요. 연수를 받고 하루 8시간씩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다시 끝나자마자 그분들이 거의 참여 인원의 절반이 이거 우리 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사비로 한 달을 받았어. 매일. 그 쉬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럼 그 선생님들은 뭘 봤을까요? 뭘 봤겠죠? 이거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강사를 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교사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인천교육청에서 이 강의를 연수하고 나서, 이거를 그러면 질문 토론으로 이 기술을 같이 부각시키자 해갖고 이번에 시도를 했는데, 지금 한 10개 학교 이상 지금 진행되는데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교육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잠시 안내를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죠, 불편하죠. 누가 아시는 분 좀 있으면. 이게 지금. 네? 저를 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똑같은 화면이니까 그냥 한 번만 딱 보시고 저를 보세요. 좋네 오늘. 노트북이라고 그럴까요? 예? 노트북이랑? 이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나아졌나요? 그냥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도움 되네요, 이거. 이번 이 교육 과정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이현영 선생님이 매핑을 보여드렸죠. 이 매핑이 사실은 단계 중에서 이렇게 속합니다. 인간 역량 이해에서 개발 단계라고 볼 때 첫째가 연구 단계, 두 번째가 경영 단계가 있어요. 이게 인간 역량의 전체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구 단계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오감으로 정보를 받고 학습이 일어나죠. 그러면 정보 이해 단계라고 해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이제 그 다음에 사고를 못하죠.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 데리고 하는 게 거의 정보를 가르치죠. 국영수하고 미체험. 그 정보와 함께 기술적인 요소도 가르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정보를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온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 이해의 정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 들으면 열을 한다. 이게 정보 이해의 정점이에요. 이 정보 이해의 정점에서 하나 들으면 열을 한다가 천재급이죠. 하나 들으면 다섯을 알면 수재급이고, 둘을 알면 영재급이고, 하나 듣고 하나 알면 보통 사람 범재급. 하나 듣고 하나도 모르면 뭐라 불러요? 둔재급. 근데 하나 듣고 기억을 못했다 치더라도 하나를 듣고도 뭔 소린지를 모른다 그러면 전응아.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출력시키는 과정에서 어디서 결정을 한가요? 이 출력의 결과를 0에서 10까지 결정하는 건 어디예요? 두뇌죠, 두뇌.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결정체를 저는 이제 20여 년간 연구를 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가 열로 바뀌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되게 궁금했어요. 그거 파헤치면서 드디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정보 이해 단계를 문일지식,
하나 듣고 열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많이 들어온 정보를 낱개로 파편화 시켜놓으면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예, 파편화된 정보가 많아지면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예전에 선비들 중에 미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게 정보량은 많고 머리에 정리가 안 될 때. 예.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는데 정리할 때 쓰는 용어가 있죠. 구슬이 5마리라도 서마리라도 꿰야 법이다. 이걸 관주이보라고 하죠. 그거를 여기서는 정보 설계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문일지시, 이거를 정보 설계, 관주이보. 그리고 세 번째, 이 정보를 설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해. 설계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보내야죠. 표현이죠. 이거를 정보 표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온 거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 그래서 한번 말을 시작했으면 물 흐르듯 말한다. 뭐라고 그래요? 성산유수. 한 번 글을 쓰면 막힘이 없이 쓰는 데는 논리적으로, 가치적으로 아주 최고의 글을 쓴다. 일필, 예. 일필휘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영상이 생겨가지고 표현 방식이 하나 달라졌어. 예전에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림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림 가지고는 사실 정보 전달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영상은 지금 이제 정보 전달이 가장 뛰어난 정보 전달 수단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상지실이라는 이제는 그림과 영상을 가지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말로 정확하게, 글로 정확하게. 셋 중에 뭐가 제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영상이죠. 왜냐면 영상에는 음성, 그림, 움직인 동영상, 글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상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화상지실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전달을 하는 게, 뛰어나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표현 중에 하나. 마지막 표현. 네? 대화는 지금 청산유수. 내가 아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세 가지 외에 가장 뛰어난 방법이에요. 네?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형태로 보여주냐 이거지. 행동이죠, 행동. 예, 인류의 4대 스승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책을 안 썼어요.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가장 뛰어난데. 그리고 뭘 했어요? 행동을 했어. 그리고 이 행동을 누가 글로 써요? 제자들이 다 썼다. 그래서 인류의 4대 스승이야. 거의 신적 권위를 가져요. 자기가 쓰면 그렇게 못 써. 여러분, 자식이 자신의 글을 좀 신적인 모양으로 못 쓰잖아요. 연꽃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제자가 쓰니까 그렇게 써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지행일치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는 재능이라고 불러요. 이걸. 그래서 천재서부터 수재까지 여기서 달라지고, 근데 이게 달라질 때 이 요소가 작동이 돼요. 이 요소가 작동이 안 되면 문일지십에서 하나 듣고 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일지십에서 그냥 천재를 결정할 때 문일지십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걸 결정짓는 것은 이것들이 결정이 돼서 이것들에 의해서 하나 듣고 열을 알거나 다섯을 알거나 둘을 알거든요. 저는 평생 이걸 연구했어요. 그랬으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시면 아까 이한정 선생님처럼 학생들이 막 그래가지고 교육받고 한 달간 교육받고 그거 받으면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한 달간. 그리고 막 성적이 막 오르니까 이제 교육 청소는 놀라고 실제 막 조사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막 강사로 들어가는 것도 막 급하게 다 세팅해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요소가 이제 연구 단계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이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의, 자, 내가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내 표현을 듣고 맞아, 아니 저건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건 아닌데 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게 되고 그 의견들을 부딪혔을 때는 토론이 되고 의견을 모았을 때는 토의가 되잖아요.
이 과정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마지막 지식이다. 내가 배운 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 마지막 지식이야. 누군가 피드백을 못 해주니까. 그게 끝지식이에요. 틀렸는지 맞는지 몰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표현될 때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이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표현될 때 무조건 틀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표현이 될 때 무조건 틀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배운 지식은 100년 전 거고 200년 전 거야. 내가 이걸 표현할 때는 현실이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대상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 당연히 안 맞지. 그래서 이 안 맞는 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하면 이게 창조가 돼. 그러니 내가 표현하는 것은 뭐와 뭐를 만들어내는 길이에요? 내가 표현한다는 것은 곧 지금 오류를 수정해서 창조한다는 길이에요. 저는 20여 년간 이걸 연구하면서 얻은 정말 중요한 노하우가 하나. 수업의 50%는 표현하라. 표현하면 그때부터 역량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표현이 바로 말이죠.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뇌에 MRI를 찍어보시면 뇌에 가장 많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즉 자기가 말로 설명하면서 생기는 현상이 초인지죠. 메타인지가 작동합니다. 보세요. 지금 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앞에 뭔 얘기했지? 그죠?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지? 지금 또 뭐 할까 이제? 앞으로 뭔 얘기하지? 이거 안 맞으면 나 이제 뭐 되는 거야 이제? 예, 저 사람 정상이야?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원고 안 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원고 없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걸 통일시켜서 1시간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이미 그냥 선생님 되는 게 나아.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설명하는 능력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설계하고 표현 속에서 나오는 게 이 설계는 정보가 아까 그 선생님이 보여준 거 있죠. 학생들이 설계를 짰잖아요. 이 설계가 맞았다면 표현이 맞아지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설계가 맞다면 이 표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설계를 짜고 하나요? 안 하죠. 대화할 때 그냥 주고받고 하다가 얘기가 흘러가 버려요. 설계가 정확히 짜여진 강연이나 교육과정은 오류가 별로 없죠. 근데 언제 오류가 많이 나와요? 질문할 때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준비한 강연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 짜갖고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강연을 없애버리고 저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아예 질문대로 하자. 이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묶여서 뭐가 되느냐? 문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설계가 잘못됐으면 문제, 표현이 잘못됐으면 문제, 설계 없이 표현하면 여기서 문제가 대다수가 나오게 되고, 설계가 돼 있다면 설계 자체가 일이 표현되는데 이 설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문제 파악을 하게 돼요. 이 문제를 파악해서 뭐를 해요? 문제 해결을 하죠. 요거를 우리는 가설 검증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문제인지라고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게 바로 연구 단계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노벨상을 받는 가설 검증, 박사학위의 가설 검증, 회사의 문제 해결, 개인의 문제 해결. 여기가 바로 인간이 오늘날 문명을 만들게 된 원천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이죠. 이게 초, 중, 고, 대학원에서 다루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학교는 어디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여기는 주로 못하죠? 설계를 짜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교과서에 설계가 돼 있지. 그죠? 식물의 이해, 의미, 특징 딱 돼 있잖아요. 학생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를. 그러니까 설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표현에서도 수업에서 학생, 요즘은 좀 토익토론 하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할 때는 어떻게 여러분 교육 받을 때. 그쵸? 예. 참 안타까운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표현을 늘리시고, 그럼 표현을 늘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겠죠. 표현 늘리면 그거
속으로는 이제 당장 진도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표현을 늘리면 더 뛰어나게 발전해요. 자, 보세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도서관 모양의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자, 말로 설명해서 갈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평소에 했던 암기형 공부방이죠. 예, 계속해서 암기합니다. 그런데 이쪽 두 번째 공부방은 무조건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과 암기하는 과정은 똑같이 시간을 3시간 주고 지문은 유럽사를 한 30쪽 되는 유럽사를 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점수가 어느 쪽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혼자서 연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잘 나올 것 같죠. 근데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 여기는 목적이 뭐냐, 여기는 어떻게 방식이 주어지냐면 네가 설명할 때 지문을 보지 말고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참 난감하죠. 그러면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게 될까?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 지문 30쪽을 받았는데 이거를 네가 머릿속에 정리하고 대신에 덮어놓고 얘기를 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할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밑줄 긋고 암기하고 밑줄 긋고 암기하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말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를 먼저 봐야 돼. 그쵸? 상위 구조 안 보면 딱 하나 설명하고 뒤에 생각 안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위 구조 생각하고 깊이는 덜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뎁스 중심으로, 예, 얼개 중심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래는 더 생각 안 나도 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구조는 기억하고 내용은 이해하라. 그게 공부예요. 내용은 기억하는 게 아니야. 이해해서 위의 구조가 얘를 두드려서 생각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위의 구조가 탄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구조 단계는 뎁스가 더 낮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험을 이제 칩니다. 이 시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숨었을까요? 자, 저영한 공부방이 빨간색이죠. 예, 거의 2배 수준. 그죠? 30%, 40% 수준, 50%. 거의, 그죠? 2배 가깝죠. 이 어마어마한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시킬 때 제일 안 좋은 공부법이 선생님이 설명하고 학생이 듣는 거 맞죠? 아시죠? 공부라는 놈은 내가 해야 머릿속에 저장되고 기억이 되지 누군가가 한 걸 내가 듣고 있으면 최악의 수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이 공부했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공부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접근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계 20세기 말에 아주 발생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해결은 20세기 말에 해결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질문하는 거 한 5개를 질문할 텐데 빨리 생각하지 말고 답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니까.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가르칠 때 목표가 학생이 더 잘하는 게 목표입니까? 선생님이 더 잘하는 게 목표입니까? 시작! 예, 학생이 잘하는 게 목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꼭 가르치고 나면 선생님이 잘합니까? 학생이 잘합니까? 시작! 예. 이게 오래된 과제였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잘 봅시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을 잘하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학생을 잘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항상 선생님이 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답은 그거지 뭐. 선생님이 준비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평가하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후로 학생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작! 잘 아시네.
자, 여기까지가 4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론을 학생들한테 설명해주면 학생이 되게 좋아해요. 와, 진짜 이래서 우리가 못했구나.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 와서 내일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면 학생들이 뭘 하고 답변할까요? 뭘 하고 다시 리액션을 할까요? 시작! 뭘 해요?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시험에 들어가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죠. 어려워요. 왜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16년간 배우고 교원 자격증 따고 연수 받고 해갖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그것도 안 시키고 그거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 학생들한테 준비시켜서 내일부터 설명 나와서 해봐 그러면 몇 명이나 설명시키겠어요? 그 같은 시간 1시간 안에. 그럼 나머지는 뭐야? 준비까지는 했다 치지만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 반감 효과는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저는 현재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1998년에 꿈이학교 설립하고 5년간 교장하다가 학교를 황성주 박사가 그때 이사로 들어와서 황성주한테 주고 맡겨놓고 운영하게 하고 저는 그때부터 연구를 했어요. 그때 문제가 뭐였었냐면 꿈이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저만 알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년을 더 투자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못하는 애들이 해결 안 돼. 제가 원래 생각이 못하는 애 해결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못하는 애 해결되면 그건 천국이죠. 그래서 10년간을 다시 연구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죠. 지금도 저는 학생들을 한 팀을 가르쳐요. 마루타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서 이제 해결을 했어요. 지난 4, 5년 전에 그 못하는 아이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해결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3, 4년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교육부 결론 시스템들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였냐? 이제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배우게 될 내용 중에 바로 인지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그거를 가르치는데 방법은 방금 선생님이 하던 일을 학생이 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학생이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오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서울에 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사오셨다. 부산에 있는 형이 내가 사는 경남에 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여기 보는 것은 인지기술을 훈련하는 1단계 훈련 지금 단계인데요. 요 1단계 훈련을 하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공간이 다른 데 살아요. 그러니까 원격이죠. 원격으로 다른 데 살고 제가 화상으로 수업합니다. 제가 수업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전부 화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화상에서 이제 수업하다가 제가 중간에 자 지금부터 두 사람씩 짝지어서 서로 설명해. 그러면 바로 지들끼리 메신저를 열어갖고 화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되어있다. 자, 엄마는 주어가 엄마랑 형이지. 그러면 엄마는 엄마를 합치면 뭐가 돼? 가족.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서 가족들이. 네.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과제를 완성을 시켜나가죠. 그리고 3분 주면 3분 동안 해가지고 바로 영상을 바로 보내요. 그러면 영상이 바로 오를. 그러면 어때요? 지금 다 하죠. 다 찍잖아요. 다 자기가 표현하잖아요. 모든 과제는 다 영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과제로 나가. 과제를 하는 것도 집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혼자서. 둘이서 꼭 해. 그래서 둘이서 설명하면서 과제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죠. 네, 쓰는 게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6년에 다시 대안학교를 하나 더 설립했죠.
올리원 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역량 개발 단계가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5단계와 함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한 사람의 역량을 어떤 창조해가는, 여기가 창조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창조 단계로 가고, 이어서 이제 돈 버는 단계는 여기입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름 한번 빨리 불러보세요. 자, 빌게이츠, 그 다음에 워렌 버핏, 또 두 사람만 해도 돼요. 한국에서도 최고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 삼성, 그죠? 현대, 등등,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네이버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다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내고 그걸로 경영까지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자기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도스를 개발해서 윈도우를 해서 자기가 경영까지 하죠. 페이스북, 주커버그 어때요?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경영하죠. 카톡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경영하죠.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을 이렇게 키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녀들이라도 이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경영 단계는 크게 제품 개발이 들어가요. 두 번째가 조직 관리가 들어가고, 세 번째가 유통 관리가 들어가죠. 요 세 개가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이게 박사학위에서 노벨상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 나오면 누가 사가요? 제일 먼저 기업체에서 특허권을 사가죠. 그래서 사가서 여기서 제품 개발하고 조직 관리, 유통 관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같이 하는 사람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되냐? 이유가 간단해요. 이거 해결하는데 보통 10년, 20년 걸립니다. 중요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10년, 20년 걸려서 해결한 문제를, 아이디어를 기업가에게 팔았다. 기업가는 그 제품 개발을 하다가 판매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그걸 해결하기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한다면 어떨까요? 금방 해결하죠. 암묵지가 있으니까. 10년 암묵지가 여기서 작동이 돼. 근데 이 사람이 없이 그냥 제품만 가져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암묵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들은 대성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기는 발견들을 많이 해도 돈 별로 못 법니다. 요즘에 대학 교수가 뭐 발견하면 자기 거예요? 연구비 받아서 해서 국가 거야. 없어요. 다 그냥 월급 받는 게 끝이야.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돈이 없어서 오랫동안 못해. 그러니 결국은 2단계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교수하다가 좋은 거 개발하면 나와서 그냥 사업해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를 제가 오늘 이야기의 흐름에 첫 소두에 둡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날의 목표였고 과거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역량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토론은 수단이에요, 목표예요? 수단이죠. 예, 수단에 목숨 걸지 말라고. 질문 토론보다 더 좋은 역량 개발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해야죠. 다행스럽게 질문보다 뛰어난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째서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질문이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앞에서 우리 이한정 선생님이 실제 이걸 사용해 봤던 사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 인공지능 시대와 그리고 이 시대의 역량이 뭘까? 핵심 역량은 뭘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역량이 바뀌죠. 그 역량이 뭘까? 그리고 그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까? 이것이 오늘 남은 시간에 들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은 그 역량을 어떻게 개발하지? 그럼 그 역량의 수단이 지금 질문 토론이에요. 그것도 질문입니다. 질문. 토익 토론은 이번에 별로 많이 안 다룹니다. 왜냐면 토익 토론 여러분 하면 되잖아요. 토익 토론 별거 어렵지 않죠? 보세요. 선생님 질문 던졌어. 답변해. 그럼 토익이잖아요. 의견을 모으면 토익. 근데 답변했는데 이 친구가 다르게 너 그거 틀렸어라고 말해.
그럼 서로 이제 왜 틀렸어 하고 이제 근거 제시하면 토론이죠. 토의 토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문제는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질문 안 하기로 우리나라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여러분 많이 보셨던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말고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그거 안 했어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대학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적이 흐릅니다.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입니다. 질문 물을 때 참 어색하죠. 답은 없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이때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냥 아주 참. 네, 이 교수가 참 재치 있게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교수도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그 수업을 강의 시작할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하는 게 가장 많이 두려웠었죠. 그래서 선배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 앞에서 선배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네, 잘하시네요. 그거 믿고 뭐 하시죠? 네, 절대 질문 안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안심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인데요. 뭐 원인이나 방법 이런 거는 뭐 뒤로 좀 밀어놓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우리 교수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그래도 중학생. 요즘 좀 나아요 이제? 좀 낫죠. 예. 혹시 또 이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결혼했어요? 막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런데 서양의 교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Then you're inconvenient federal court. Why? Tell me why. The core question 이유를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말하죠. 그는 망설임 없이 difference is that in Motley, the complaint 이제 앞에 사람이 말하니까 이제 차이점을 자기가 먼저 나서서 막 얘기하잖아요. itself was purely a contract. The question, two questions. First is, if we were applying the 여기는 무슨 말 몇 마디 하면요, 나머지는 다 질문해요. 예,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차이일까? 그리고 이런 질문이 도대체 미치는 영향은 뭘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정리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첫 시간에 사례, 두 번째 이제 오늘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 역량과 그 역량이 핵심이 뭔지, 역량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오늘 거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그 역량이 질문인데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가는지 그것도 핵심 질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서로 설명하면서 기존 방법보다 더 뛰어난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내일 다루고 마지막 날은 이제 질문 토론, 토의 토론을 함께 한번 연습해보고 학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이제 제시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